다음에 교재는 저기 244페이지. 원가의 배분 기준. 그래서 배분이나 배부나 같은 말입니다. 뭐하고 뭐나 같은 말이에요? 배분이나 배부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 그래서 나눠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1번에 인과관계라고. 인과관계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결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분하는 게 나눠주는 건데 나눠줄 때 가장 좋은 거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51페이지 잠깐 볼게요. 요거는 외우거나 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운데쯤에 박스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은 배부 기준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배부 기준은 무슨 관계로 보는 거라고요?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를 저는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관련성.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아무거나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3명이 밥 먹었는데 3만 원 나왔네. 그러면 n분의 1로 해야 되잖아요. 몸무게로 하면 싸움 납니다. 머리카락 수로 하면 그거 언제 다세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는 거 있죠. 관련성. 그래서 3명이 있으니까 3만 원 나왔네. 그러면 3명이서 나누어서 내자.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살아. 아파트에 보시면 관리비 같은 거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래서 건물이나 아파트 나오면 무조건 이거예요. 면적. 왜냐면 큰 평수에 살아. 큰 면적에 살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 돈 있네. 돈 있으니까 뭐 내도 돼요? 많이 내도 돼. 작은 평수에 살아. 그러면 돈이 적네. 그러니까 관리비도 어떻게 내야 된다? 적게 내야 된다. 근데 이러면 싸움 나요. 인원수. 왜냐면 무조건 큰 평수라 그래서 대인원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엄청나게 큰 평수에서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작은 평수라 그래서 무조건 인원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막 작은 방 하나에서 막 4-5명씩 자는 사람들도 실제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 아파트나 건물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식대.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인원수. 왜냐면 일반적으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으면 식비 많이 나오죠. 인원수가 적으면 식비 적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아무 기준이나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 기준이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우시는 분들 중에 회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종종 여기 가는 게 목표이신 분 있어요. 아파트에도 격리직원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근데 아파트 회계는 또 따로 또 배우셔야 돼요. 저도 강의를 했었는데 딴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고 회계는 전산회계보단 쉬워요. 근데 저것 때문에 배워야 돼요. 관리비 고지서. 고지서 만드는 거.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직도 아파트는 장부 쓰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부 작성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수업하는 데가 있어요. 부평에 하나인가 있고 인천에 하나인가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파트는 되게 폐쇄적인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준비하셔도 돼요. 일명 꽂아줄 사람. 근데 꽂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취업하기 일반 격리 직원보다 더 힘든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얘기까지 들어봤냐면 이미 내정자가 있어요. 그 대신 잡코리아나 이런 데 면접 본다라고 올리기는 해야 돼요. 요식행위로. 그리고 3명 면접 보는데 이미 1명은 내정돼 있어.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면접 안 보고 뽑으면 걸리잖아요. 나중에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 면접은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내정자는 대부분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좀 아는 분이 있으면은 배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파트의 장점은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칼퇴.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정신력이 엄청나게 세셔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 가면 상관없는데 뭐 같은 아파트 걸리면은요 맨날 전화해갖고 맨날 시비 건대요. 그 시비 중에 하나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원래 집에 있는 형광등이 있죠. 내가 갈아야 돼요? 아파트에서 갈아줘야 돼요? 내가 갈아야 되죠. 근데 맨날 전화해갖고 형광등 나갔으니까 갈아달라고 하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아예 관리비로 형광등을 잔뜩 사다 놓는데요. 그 갈아달라 그러면 그냥 가서 갈아준대요.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아파트는. 실제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뭐 관리비를 더 떼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비 더 떼면 또 욕 나오니까 아마 안 떼걸요? 네. 관리비 더 내라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파트가 엉망진창인 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왕이야. 너네는 신하야.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TV에 문제 생겨서. 특히 경비원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는 나중에 늙어서 경비원 안 할 건가? 지 늙어서 그런 사람 나오면 또 지도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돈 내면 왕은 아닌데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돈 내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돈 내면 뭐래요? 왕이래. 그런 게 좀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요거랑 관련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관련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쪽 파트도. 그 다음에 교재는 253페이지. 보조 부문의 배부에다가 별표 3개만 치세요. 여기도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의 배부 보시면은요. 거기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이라 그래서 그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직접 배부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2장짜리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배부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리고 배부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배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배부나 배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은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가 간접이에요. 뭐라고요? 보조가 간접이에요. 그러면 우리 뭔가 일을 할 때 안 중요한 거는 안 해도 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안 중요하면은 안 해도 돼. 그게 요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세 분 다 있을 때 요거 계산 문제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조금 더 이해력이 올라가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추후에 한번 계산 문제를 따로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다. 그래서 절충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한, 그러면 싸움 날 때 절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2가지의 중간 단계를 뭐라 그래요? 절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상호는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양쪽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가장 정확해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계산은 어때요? 복잡해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잘 물어봐요. 뭐 잘 물어보냐면 종중. 첫 번째로. 그래서 직접 다음 중 보조부문 배부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간접배분법 잘 나와요. 네, 근데 간접배분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산 문제 잘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추후에 따로 한 1시간 정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암기 쪽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파트만 더 보면 원가회계 마무리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데에서 4개, 5개 나오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쪽 파트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이쪽은 대부분 다 암기 문제라.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261페이지에 제품별 원가 계산인데요. 261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적어봐도 돼요. 뭐 봐도 되냐면은 2장짜리 나눠드린 거 보셔도 됩니다. 근데 2장짜리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제품별로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팔 때 얼마 남는지도 알면은 좋겠죠. 그래서 우리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면은 특히 뭐 두타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옷 산 다음에 돈 줄 때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주면 깎아줄게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 팔 때 얼마 남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거에서 몇 프로가 세금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세금 내는 것보다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참고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현찰로 주고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깎아준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고 현금 영수증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정가 내고 현금 영수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 받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깎아주는 대신 현금 영수증 안 돼요.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 현금 영수증 긁는 순간 어디로 통보돼요? 국세청. 근데 그분들은 하나 팔면은 얼마 남는지부터 다 알아요. 왜냐면 이미 원가 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맞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때 진짜 돈 많이 벌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45%예요. 만약에 5만 원 남으면 2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짜리 티야. 그러면은 5천 원 깎아줄게. 막 이런 식으로 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현금으로 하면은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앞으로 현금 거래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없어졌죠. 저도 쓰는 거에 90% 이상 지금은 카드로 써요. 근데 저 장가 가기 전까지는 다 현찰로 썼어요. 현찰로 쓰면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좋은 건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물건 필요하면은 택배로 다 시키고 오히려 그게 더 싸요.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돈 쓴다라는 거 아는데도 와이프하고 꼬맹이 데리고 나가기는 해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래도 나가야 꼬맹이 손이라도 한 번 더 잡고 꼬맹이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이게 되니까. 집에 있으면 이제 오지도 않아요. 주특기가 누우시는 거라. 지 혼자 눕고 가까이 가면 그래요. 나가시라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거라고. 요즘 약간 이렇게 있으라 데리고 나가야 한번 안고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상했던 건데요. 뭐 나중 되면은 아빠는 ATM 기계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술 먹으면서 저 아는 형이 그 형 돈도 괜찮게 벌거든요. 지금은 이제 카센터 사장님인데 술 먹을 때 그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치킨을 시키면 4마리를 시켜요. 1인 1닭 해서 걔네들이 초등학생이거든요. 1인 1닭 해요 다. 3마리 시키면 형수가 저기 닭다리 하나 빼놓는데요. 아빠 술 먹을 때 먹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잘 먹어요. 그래서 한번 술 먹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이름 부르면서 나 돈 버는 기계 같아. 왜냐면 돈을 벌어다 주는데 한 달 후 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애새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같이 일했었던 분인데 서울에서 셋째 임신하고 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 운 게 행복해서 운 게 아니고 애는 일단 임신했으니까 낳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됐대요. 예. 그리고 됐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키우지? 근데 그분 나중에 잘 풀렸어요. 저희 팀장님하고 싸운 다음에 열받아갖고 학교에다 이력서 냈는데 됐어요. 그래서 학교로 갔어요.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학교로 가서 좀 잘 풀린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술 먹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셋째 임신됐다라는 소식 듣고 울었다고.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둘째 되면 둘째부터 혜택 되잖아요. 이제 다자녀가 바뀌어요. 내년부터 둘째가 다자녀예요. 네, 법 바뀌어요. 왜냐면 애들을 워낙 안 낳으니까 셋에서 둘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대학교 그 장학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둘째부터 혜택 받아요. 그래서 애 둘이라도 낳게끔 만들려고 법 바꿨잖아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엔 하나도 안 낳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딩크족 이런 분들 많으니까 둘 정도면은 다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하나 더 낳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뭐 그거 아니어도 고민 중이긴 했지만 혼자는 좀 외로우니까.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개별 포장 이런 거 대부분 비싼 거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원가 계산이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요? 싼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싼 것들은 대부분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종류별로 계산할 거예요? 하나씩 계산할 거예요? 하나씩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양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생산? 주문 생산. 왜 주문 생산이냐면 대부분 주문하는 것들은 양이 많나요? 작나요? 작죠. 네. 우리가 일명 기성품이라 그러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이런 거는 한 번에 만들 때 많이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주문은 수량이 적죠. 그래서 뭐 이제 구두 같은 거 맞춤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해봤자 뭐 두세 켤레 막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문 생산 그러면은 소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그래서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 많으면 안 되냐면 종류별로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양은 많아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저걸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조선업. 배 만드는 회사. 배 한 척 되게 비싸잖아요. 배 종류 되게 여러 가지예요. 유조선도 있고 어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죠. 근데 하나씩 만들 때의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도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건설도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비싼 거는 개별. 그 다음에 종합은 싼 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나사 만들어요. 나사가 하나에 5원이야. 그러면 하루에 몇천 개, 몇만 개는 찍어내야 되잖아요. 몇만 개, 몇십만 개. 그런 경우들은 여기로 가는 거죠. 무슨 원가 계산이요? 종합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써드리는 거는 요건 단맞추려고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여기 보시면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가 왜 필요하냐면은요, 이거라 필요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선업에는 뭐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들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시서가. 그래서 지시서가 말 그대로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자르고 여기는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뭐라 그래요? 지시서라고 합니다. 근데 맨날 똑같은 일에 그러면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나는 맨날 나사만 돌려. 그러면 하루 종일 뭐만 돌리면 돼요? 나사만. 그러면 지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야. 그러면 만들 때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회사 다닐 때 저보다 2살 많으셨는데 저하고 입사일이 비슷했어요. 그분도 나중에 승질나서 때렸었는데 직장 상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제 저하고 동갑인데 우리보다는 3, 4년 일찍 와갖고 주임이었어요. 근데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60개를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게
한 달 후에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죠? 기억 안 났다고 욕을 1시간 먹었대요. 그리고 저 그만두고 한 달 후에 연락 왔어요. 자기도 때려쳤다고. 알았다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한 달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한 달 전에 한 것도 기억난다는 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조기축구를 했었는데 형들 맨날 그래요. 나 20대 때에는 제가 20대 때부터 했으니까 나 20대 때에는 운동장을 100바퀴를 돌았다는 둥 축구를 8시간을 해도 끄떡이 없었다는 둥 하여튼 그때 내가 못 봐서 얘긴 못하지만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회사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명 라떼. 네. 뭐 지도 그때 혼났으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99%. 그 다음에 작업원가표. 이건 왜 필요하냐면 만들 때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도 어떻죠? 다르겠죠. 그러면 만들 때마다 원가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무슨 원가표예요? 작업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인데 이 완성품 환산량은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정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문 있죠? 부문이나 공정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생산공정, 조립공정, 포장공정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물건을 만드는 곳들은 따로따로 장소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공정 나오면은 무슨 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접비는 혼자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죠.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쓴 게 발생할 확률이 어때요? 높겠죠. 그러면 같이 쓴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배부해 주냐에 따라서 원가가 정확해질 수 있겠죠. 대충 하면 대충 할수록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냐 원가 얘기할 때는 제가 백종원 씨 얘기를 많이 해요.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보다 보면은 사장님이 원가 계산해서 백종원 씨한테 주면 백종원 씨가 보다가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이거 다시 하시라고. 이거 틀렸다고. 맞죠? 그러면 그분은 이제 원가 계산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고 능력이죠.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돈 버시는 분들은 경력자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도 경력자잖아요. 솔직히 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되다가 건설업에 손대갖고 100억인가? 네. 건설업 쪽에 손댔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IMF 터지면서. 그리고 그때 백종원 씨 유명하잖아요. 그때 죽을라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골목식당이나 그런 데에서 사장님들이 빚 얘기하면은 백종원 씨가 자기 경험담 얘기해줘요. 자기도 이런 쪽에 손댔다가 죽으려고 했었다. 왜냐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성공해서 지금은 저렇게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한 번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도 그 신사임당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저기에도 나왔었어요.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에. 거기에도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유튜브 5개인가 6개 업고 나서 하나가 뜬 거예요. 그리고 원래 PD였다면서요. 대부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유튜브 쪽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프리카 BJ 아니면은 뭔가 그 동네에서 날라다녔던 사람들. 만약에 이 사람이 뭐냐 요가 쪽에서 유튜브 잘 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쭉 내역 파악해 보면은 과거에 요가 쪽에서 뭔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진짜 연예인 뺨 때리도록 이쁘든가 아니면 연예인 뺨 걷어차도록 잘생기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가능할까? 근데 뭐 그쪽 세계는 그쪽 세계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요게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공식이 2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거기까지가 원가 얘기예요. 그리고 세무 때 여기에서 몇 가지가 한두 가지 정도 추가되긴 하거든요. 그건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세무 때에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겹쳐요. 네, 겹치기 때문에 새로 특별히 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 2가지 외우셔야 돼요. 추후에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외워오시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외워오시면 돼요. 그래서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인데 왜 공식이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공식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근데 이 공식은 기말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초를 빼는 이유는 하나예요. 기초를 왜 빼냐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하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초가 1월 1일이에요. 기말은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 그러면 1월 1일 게 12월 31일 날 없다라고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포함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 중에서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초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예요. 기초가 빠지냐 아니면 포함되냐.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없을 거야 라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고, 평균법은 아니야. 기초도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를 빼고 여기는 기초를 뭐 하고요? 더하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시험 볼 때쯤 되면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어려울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렵던가 아니면 자주 안 나오던가. 왜냐면 한 달 전에 밥 먹었죠. 반찬 뭐 해 먹었어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본 건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는 맞출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 제가 요 문제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조금만 볼게요. 어차피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할 거예요. 278페이지 부가가치세. 간단하게 설명 아니다. 조금 해도 되겠구나. 부가세는 전산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에서 세 문제씩 나옵니다. 이론에서는. 근데 여기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무려 몇 문제 나와요? 3개 나와요. 원가에게는 할 만한 게 좁은 데에서 4개, 5개 나와요. 그러니까 보던 거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부가가치세는 보던 거에서 나올 확률이 좀 낮아요. 왜냐하면 범위는 넓고 나오는 거는 적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3개에서 찍든 풀든 1개 이상. 3개에서 찍든 풀든 1개 이상 맞으면 잘 본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쪽 파트는. 특히 세법이라.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 몇 프로죠? 네, 10%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단일 그러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무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요건 내일 다시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간접세는 이게 간접세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납세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이게 다른 걸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내죠. 네. 근데 이거 직접 은행 가서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에도 주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술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술값을 내면은 그 술값을 받으신 분이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래요. 그다음에 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득세. 우리 월급 받으면은 내 월급에서 떼어서 회사가 대신 내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직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얘를 만져요. 간접세를. 근데 왜 간접세를 만지냐면 간접세는 영향이 직선적으로 안 오거든요. 곡선으로 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담배세 올렸었잖아요. 그때 국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뭐 하겠다?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세금 많이 걷고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반짝 떨어졌다가 원상복귀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담배 피는 비율이. 담배를 끊게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갑에 10만 원. 그러면 줄어요. 담배 피는 인원은 똑같더라도 담배 피는 양이 줄어요. 옆 사람 빌려주지도 못해요. 한 까치에 5천 원인데 옆 사람한테 5천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못 올려요. 왜 못 올리냐면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거를 못 피게 만든다? 그러면 국가에서 딴 거 거둘 게 생겨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한 효과를 얻게끔은 못해요. 참고로 부동산도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어요. 세금으로 후두루 패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그렇게 해서 잡아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대출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 박살 나잖아요. 부동산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욕은 먹겠지만. 근데 진짜 욕 먹더라도 잡을 거야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다주택자들한테 막 세금 막 80%씩 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또 욕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 덜 먹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방법 자체가. 그래서 간접세 중에 현재 10%잖아요. 이거 언젠간 오를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이럴 때만 이런 얘기를 해요. OECD 가맹국,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를 거예요. 우리 8월 달에 저거네라고 나오죠. 균등할 주민세. 그 주민세가 인천이 10,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왜 10,000원이냐면 박근혜 정부 때 올렸어요. 근데 올릴 때 뭐라 그랬냐면 야 10,000원으로 맞춰라. 그리고 말 잘 들으면은 돈 더 줄게. 그래서 인천은 10,000원이 된 거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는 10,000원 아니에요. 이거 지역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서울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국가가 얼마로 하라 그래서 꼭 말 들을 필요 없죠. 경기도에도 돈 많은 지역 있잖아요. 뭐 성남시라던가 용인이라던가 이런 쪽은 돈 많잖아요. 그런 데는 10,000원이 안 돼요. 왜냐면 국가가 돈 더 준대. 우린 필요 없어. 우린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해. 그런 데들은 말 안 들었고 인천은 솔직히 부자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같은 당이었고 그러니까 올려 그러면 올렸죠. 그래서 인천이 좀 균등한 주민세는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예요. 인천보다 비싼 데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맥스 값이었으니까. 맥스 값에다가 맞춰놨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천시가 솔직히 부자 동네는 아니잖아요. 저도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솔직히 인천이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청라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막 밥 먹으러 가면 저희 와이프 맨날 부동산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빠 저기 5억이래. 오빠 저기 4억이래.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들어갈 여력이 돼야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빚지고 살 걸 그랬어요. 지금 팔면은 조금 남을 텐데. 근데 이거 있습니다. 우리 집만 올라요. 옆집도 올라요. 앞집도 오르고. 이거 팔고 나가서 똑같은 집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었다 생각하는데 돈 번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돈 번 거예요.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 팔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1가구 1주택들은 절대 이게 집이 오른다 그래서 돈 번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집도 1억 가까이 올랐어요. 1억 가까이 올랐는데 저희 어머니 맨날 그래요. 야, 이거 팔아봤자 똑같은 데로 못 가. 왜냐면 딴 데는 더 올랐으니까. 왜냐면 저희 어머니 집은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브랜드가 없는데 그만큼 올랐으니까 브랜드 있는 데들은 그거보다 못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절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은 1주택이면 안 돼요. 2주택, 3주택. 나는 하나만 필요해. 그래서 나머지 주택은 올랐을 때 뭐 하면 돼요? 팔 거야. 이런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1가구 1주택은 무조건 돈 잃어요. 왜냐면 이사 가야 되죠. 이사비 나가죠. 취득세 내야 되죠. 부동산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돈들. 그 다음에 이사 갔으니까 가구 바꿔야죠. 여러 가지 추가되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해갖고는 돈 번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연예인들처럼 빌딩 팔아갖고 막 30억이 남았대. 10억을 더 벌었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벌어봤자 뭐 5천만 원, 1억인데 1억도 큰 돈이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세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네. 저처럼 간이 작으면 로또 복권을 하는 거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하나만 봐갖고.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한번 더 볼 거예요. 요거는 확실히 알고 계세요. 10%고 간접세인데 시험 문제는 요게 조금 더 잘 나와요. 요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좀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